오늘 영상은 인생이 한 번뿐인데 사람답게 살아라,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멘토교육협회에서 7인 7색 리레이 이복이 추천 강의를 일부를 편집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합니다. 영상 보기 앞서 아직 이복유 유튜브 구독자이시면 구독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사람답게 사는 길, 그건 따로 있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77명 리데이 특강의 두 번째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공무원 생활 30년 하고 퇴직하고 나서 마지막 직책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을 했는데요. 뭐 나머지 중 얘기는 다 지내간 얘기고,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 책도 쓰고 하지만은 이거 다 지내간 얘기니까요. 자, 이제 이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식당에서는 어떤 요리를 만들려고 할까요? 이 강사들의 책임입니다. 로스를 하든 갈비를 굽든 설렁탕을 만들든 내장탕을 하든 그건 강사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오늘 7명이 각각 다른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듣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은 몫이기 때문에 주인은 요리를 잘 만들어야 되지만 손님도 좋은 걸 골라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는 사람다운 얘기라는 것은 인문학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역사, 철학, 종교, 문학, 언어 등 이게 모든 게 이제 인문학의 사람다움인데, 그중에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우리 5천 역사를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대로 있어도 오늘날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역사에 우리가 조명을 그 중에 가장 하나의 새겨야 될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우리 민족 사상 가장 최악의 피해를 봤죠. 7년 전쟁. 그런데 임진왜란에 내가 하면 이순신 장군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1594년 1월 20일자 난중일기를 썼기 때문에 이순신 더 유명합니다. 1월 1일 난중일기 이렇습니다. 살을 에이듯이 추운 날이다. 옷 없는 병들들이 움츠러져 떨고 있다. 군량은 바닥이 났다. 군량은 오지 않았다. 그 무렵 조선 백성들의 참상은 땅 위에 지옥을 이뤘다. 지옥이 뭐냐? 부부가 서로 잡아먹고 부자가 서로 잡아먹었다. 뼈대를 길에 내버렸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주린 백성들이 달려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뜯어먹은 자들도 머지나 죽었다. 이런 칼의 노래에 소개된 임진왜란의 난중일기 징비록.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 병자호란입니다. 여진족이 금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청나라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압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한다고 1630년에 쳐들어왔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남한산성에 내려가가지고 항복을 했습니다. 시옥이죠. 결과는 뭐냐? 60만 명, 50만 명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그중에 여자가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이 가서 놀이객감으로 울리다가 고향에 돌아온 여자가 환양녀입니다. 아내도 받아들이지 않고 딸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세검정에서 인조가 목욕을 하면 다시 깨끗한 몸으로 인정해 결혼하고 살아라. 이 아픈 역사, 우리가 호로자식, 이게 다 병자호란에 나온 겁니다.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부터 해방이 됐고 광복을 찾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6.25 전쟁이 또 우리를 달아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도 6.25 전쟁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고 있지만은 결국 결론은 뭐냐? 500명의 사상자가 생겼다는 거죠. 이 아픈 역사, 우리가 또 가까운 역사는 4.19 혁명, 5.16 군사혁명, 우리가 근대사에 우리가 다 체험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역사는 현재가 밝으면 과거의 어두운 역사도 빛납니다. 그러나 오늘이 어두우면 과거의 아무리 찬란한 역사도 어둠으로 가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했던 4.19 얘기입니다.
50년의 4.19 혁명의 재조명이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여기에 우연히 보니까 여기에 180페이지에 이보규에게 나와 있습니다. 전기과 이보규 주모자로 참여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교정에다가 4.19 혁명탑을 만들고 추진위원이 돼가지고 저도 그 뒤에 명단이 있고 저 또 그 기념 촬영을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4.19 혁명은 오늘날도 부정선거라는 이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5.16 혁명을 겪게 됐잖아요. 우리가 또 민주화 운동이라는 운동으로 소위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제로 만드는 계기가 됐죠. 또 촛불 혁명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역사가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것은 다시 대통령 선거 끝나가지고 새로운 취임을 냅니다. 역사는 반복되면 이것을 적어도 MZ 세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문학이라고 말하면 이제 철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틀 수 없죠. 철학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말하는데 이 가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진리가 뭐냐 물은 아래서 밑으로 흐르고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사람은 태어났다 자라서 죽는다. 이게 진리죠. 이거이 어떤 것인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두 번째 착함. 어떤 성선설도 그 선악설도 있지만은 이 착함은 경찰관이 도둑놈 잡는 게 목표냐 민중의 집행으로 도와주는 게 목표냐 어떤 것이 착한 것이냐. 아름다움 미술 조각 모든 인류학의 역사에 남는 하나의 박물관의 모든 것은 다 아름다움의 추구다. 이게 인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성스러운 것, 종교,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문학 쪽에서 문학도 한 분야지만은 소설, 시, 희곡, 평론, 수필 이건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결국 인문학이라면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라면 우린 적어도 여기에 사람답게 사는 철학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지내가자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기본적인 꿈이 있다면 뭘까요? 그러면 다른 게 없이 오래 사는 것, 잘 먹고 운동해야죠. 그 다음에 인생을 성공하는 것, 노력하고 투자해야죠. 또 경제 여유를 갖는 것, 이윤과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절로 하지 않는다. 감이 제대로 떨어집니까? 흔들거나 따야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화내고 후회하는 일을 많이 생깁니다. 그거 보면 이런 겁니다.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이게 맞거나 다치거나 큰 병 아프면 이 화가 나죠. 두 번째는 돈이 없어 살 길이 막막할 때 다른 사람이 내 돈을 없앴거나 신수도 투자에 실패했다거나 이 꼴이 되면 이것은 진짜 화나는 일이죠. 세 번째는 어떤 누명을 쓰고 명예를 실추할 때 조상의 명예, 나의 명예, 자기 거짓말을 하고 비난하는 이유 이것들이 다 우리가 화나고 후회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니면 우린 살아가면서 화내는 일이 없고 웃고 살자.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마음의 치밀과 권위를 가볍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 때는 하고 나이를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나이를 가지고 누른다거나 이것은 절대 용납하기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보다는 칭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건 누구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칭찬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키워줌으로써 끝나는 거고 부모에 대한 기대도 아니고 내가 살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미풍양속을 지키되 세상이 변한 걸 알아야 된다. 요새 7포 세대도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생각하고 하라. 두 번째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흉보지 말아라. 특히 아들, 며느리, 자식 흉보는 것, 남 흉보는 것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것이 해야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중요한 말씀이고 행복은 스스로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부탄이 오늘 평가해 보면 1위입니다. 우리는 2000년도 유엔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61입니다. 근데 이들은 국민소득이 107이 2,000달러고 인구가 78만인데 이들은 뭐냐? 실효등도 없고 동물학대도 하는 사람이 없고 비료도 쓰지 않고 담배 안 피우고 교육비료 없고 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의 기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정답은 없다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은 부탄의 1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첫째가 헌신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헌신하면 국립이 가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일이다. 대가 받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죠. 이게 청소 나가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발전을 이끄는 거죠. 제가 사회발전 연구소를 하는 이유도 사회발전에 뭔가 기여하자는 뜻입니다.